네. 이제 시작인가요? 네, 시작. 청춘은 바로 지금.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다양한 삶에 대해 만담하는 청바지의 호스트를 맡게 된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비영리 단체 17방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청바지의 1화 주제는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독립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 사전에 따르면 독립이라는 말이 남의 도움이나 속박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일을 해나가는 상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독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사실 되게 사전적으로 말하는 그 독립의 정의가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완성된 한 인간의 독립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살아보니까 사실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내 스스로 뭔가 도움 없이,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상황은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독립이라 하면 때로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할 때는 때로는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줄도 알고, 그러니까 힘들 때는 또 힘든 나름대로 또 극복해 나가는 형태, 이제 사회와 함께 이제 주어진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응하는 형태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상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어떤 완성된 상태에서 완성된 인간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독립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아직도 저도 그렇고 뭐 저만 알 수 있죠. 저에 대해서만 가장 잘 아는 거니까, 인간이라는 게. 아무튼 저는 아무튼 독립이 뭐 그 정도 상태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사전을 봤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의미의 독립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맞아요. 했는데 교수님 덕분에 독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조금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네.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는 독립을 언제 하게 된 것 같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약간 멘탈리티 차원에서의 독립은 한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제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는지를 알고, 또 저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사실은 그 정도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은 뭐 그 외적인 힘듦이 와도 극복할 수 있고, 뭐 남들과 함께 뭐 도움을 요청하든 도움을 받든 또 주든 이런 식으로 극복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좀 멘탈적으로 확립이 됐냐면은, 제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때 행복한지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뭐 독립적이고 독립에 기반해서 성공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성공한다고 했을 때 꽤 시간이 걸리겠죠.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뭐 20, 30년 뒤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성공이라는 거의 대표적인 기준이 뭐 경제적인 성공 또는 사회적으로 좋은 곳에 들어가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영향력이 있고 이런 성공을 의미를 할 건데, 그러면은 그런 성공이 있은 뒤에 자신이 살고 싶은 삶,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삶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리. 근데 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만약에 정말 심플하게 말해서 30년 뒤에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성공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뭐 60살이 되었어요. 난 어떤 삶을 그때부터 구현하고 싶을까 하면은,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일단은 뭐 충분히 그 쌓아올린 어떤 여유로운 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뭐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필요한 분들께 좀 나눠드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뭐 저만의 어떤 재단을 만들겠죠.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서 뭐 좋은 일 해 나가고, 또 제가 그 성공으로까지 가기의 여정에서 뭐 배웠던 레슨들, 인생의 레슨들을 인생의 어떤 후배들에게 아니면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떤 일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일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이게 제가 그리는 30년 뒤에 그런 일반적인 성공의 의미 뒤에 오는 저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삶이 제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특히 17방을 하고 또 한양대 겸임교수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뒤에 제가 성공했을 때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저만의 비영리 단체를 계속 작지만 운영하면서 그 30년 후에 큰 돈을 번 이후에 할 법한 일들을 미리 땡겨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규모는 작죠. 그때는 훨씬 더 뭐 큰 돈과 영향력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돈과 어떤 일의 크기나 규모가 어떤 저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거나, 뭐 돈이 크다고 제 가치관이 크게 구현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는 저의 어떤 가치관, 뭐 삶의 태도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작아도 제가 그 삶을 살고 있다면은
저는 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17 방으로는. 그리고 이전엔 제가 17 밥이라는 또 다른 비영리 단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벌써 한 10년째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또 확실하게 그 길로 접어들면서 한 2, 3년 전부터는 나의 꿈들이 서서히 실현되었구나, 이미 작게나마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이 분야에 창업을 하고 쭉 이제 11년 가까이 일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분야 자체가 새로운 분야였고 또 제가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저에게도 많이 부족하지만 한양대 겸임교수라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4년 전부터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제가 배웠던 어떤 레슨들을 알려주고 싶다,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제 인생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 학기에 2번씩 학생들에게 어떤 저의 지식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또 교류하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밥도 먹고 하면서 일상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30년 뒤에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제가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저의 좀 단단한 행복과 이런 거 완성이 됐고 또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적인 자존감과 자아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완성이라고 하기엔 좀 오만한 말일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생각하기에 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고 뭐 흔들림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런 큰 축이 지켜진 상태에서는 별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고 그때그때 잘 주변과 도움을 때로는 주고받고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2, 3년 전부터 좀 독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독립이라고 했을 때 가정으로부터의 독립이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독립을 들으니까 사회에서의 나로서 독립이라는 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정말로 독립이라는 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제 육체 안에 있는 이호영이라는 정신으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신이 독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사실은 근데 그 가족으로부터의 독립도 어떤 표면적인 독립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 대학원을 이제 외국으로 가면서 주거적인 독립을 했죠. 자취를 처음 해본 건데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통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독립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혼자 살기 시작하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느꼈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막 활동할 수도 있고 또는 막 새벽에 늦게 들어와서 막 친구들과 놀고 막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막 이제 혼자 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사실 가족이랑 살면은 사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면 뭐 11시에 들어가요, 저녁에. 그러면은 뭐 가족들 자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좀 눈치 보인단 말이에요. 막 비밀번호 누르기도 애매하고 깨실까봐 또 뭐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저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쭉 살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좀 오래되는 게 통학러들의 약간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자취러들은 모든 것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물론 막 방탕하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경험 다 해보고 친구 관계도 막 이렇게 유지해보고 때로는 엄청 술도 마셔보고 뭐 여행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혼자 생각도 되게 깊게 하게 되잖아요. 같이 살면은 누가 TV 보고 막 청소기 돌리고 이러면 막 정신없는데 혼자 있으면 고요한 상태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독립이라는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 삶은 뭐지? 나의 행복은 뭐지? 나 어떨 때 좋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독립적인 공간이 사실은 독립적인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마치 독립적인 육체 또는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약간 기여는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교수님 말씀대로 주거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생활 반경에서 선택의 폭이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걸 선택하면서 자아 확립에도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럼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3년 전에 그 독립을 하게 되시면서 그 과정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그 독립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일이 있으신지. 그게 사실은 어떤 이벤트가 딱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30년 뒤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뒤에 내가 어떤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걸까? 모든 걸 이뤘을 때 이룬 다음에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뭔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뭐 파이어족 이런 것들도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뒤에 조기에 은퇴해서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거고 또 사회적으로 뭐 큰 성취를 이룬 다음에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스타일대로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게 보통
목표인 건데 일단 저는 가상의 시뮬레이션 해본 거죠. 나는 과연 어떤 걸 원할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도우면서 또 제 지식을 알려주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밥도 사주고 뭐 밥 사주는 게 좋은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제가 원하는 삶이라는 거를 확고하게 깨달은 순간 그리고 제가 이미 그런 삶을 30년 뒤에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천천히 해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난 행복하구나 벌써부터. 30년 기다리지 말자. 30년 지금부터 30년 쭉 가는 거고 더 가는 거다 앞으로 하면은 그때부터 되게 큰 깨달음과 독립에 대한 어떤 딱 유레카 모먼트 같은 게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은 제가 매일매일 곱씹고 있고 매일매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저의 삶에 만족을 주는 깨달음이어서 그게 뭐 몇 월 며칠에 딱 내 깨달음이 왔다 이런 건 없는데 그냥 그 즈음부터 어렴풋이 제가 알고 있고 이제 항상 감사히 여기고 있는 그런 모먼트였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신 독립의 정의나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십시일방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십시일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현재 한양대 교수이기도 하시면서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그런 십시일방의 대표이기도 하시잖아요. 제 주변에는 항상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마주하기가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은데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먼저 용어를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은 십시일방은 자립준비 청년을 돕는 단체야 라고 하면은 나도 자립준비 청년인데? 막 이러거든요, 장난으로. 나도 청년인데 자립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약간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단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제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어찌 보면 법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이 단어가 보호 종료 아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벌써 다른 느낌이 나죠. 이 보호 종료 아동은 만 18세 이전까지 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부모님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양육을 못 하실 때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거든요. 보호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게 형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는 아동보호시설에 해당하는 보육원이나 아니면은 친척을 위주로 주로 부모가 아닌 다른 분이 가정에서 위탁해서 보호해주는 형태, 위탁가정 형태가 있는데 그런 보호 체계에서 국가에서 도움을 제공한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보육원이든 위탁가정이든. 근데 이 도움을 언제까지 제공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도움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만 18세가 넘어갔을 때 보호 조치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제 보호 종료를 한 아동이라는 의미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용어를 오랫동안 써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인에게 맞지 않기도 하고 또 보호 종료 아동은 또 역으로 굉장히 좀 스퍼시픽하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워딩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바꾸기 시작한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용어를 설명하는 과정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용어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돕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떤 대상자인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계시더라도 부모님이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점점 더 이제 사실은 만 18세가 아니더라도 막 20세, 25세 뭐 가도 사실은 부모 없이 자기가 완전히 이제 세상에서 뭔가 독립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점점 더 독립시키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겪고 있는 힘든 기간도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는 뭐 성인 되면은 알아서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18년 동안의 어떤 그 혼자만의 세간이었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뭐 20대 중후반까지도 부모님의 도움과 이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그래야만 되는 환경이기도 하죠, 세상이. 그때 더 아이들은 더 좀 더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형태인 거죠. 게다가 이제 뭐 경제적인 환경도 취업이 쉽지가 않고 점점 더 불경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계속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하기엔 지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18세가 된 이후에도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뭐 만 18세가 넘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계속 뭐 25세, 29세까지 힘듦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어떤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영역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할 때 한계로 인해서 그때는 사실 당연하게도 제3의 영역인 민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민간 중에 대표적인
뭐 플레이어가 NGO나 뭐 사회적 기업 또는 기업에서의 어떤 사회공헌 조직 이런 형태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중에 NGO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게 되고요. 또 비영리 단체는 아무래도 수익 활동을 통한 돈을 버는 게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기업에서 사회공헌 자금을 받죠. 그래서 이제 BC카드라는 회사가 17방에 2021년부터 쭉 이제 자금을 제공해주고 계시고 또 기부자분들의 이제 기부금도 저희가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런 기금을 모아서 기부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마치 부모가 있는 것처럼 뭐 실질적인 뭐 법적인 부모님이 곁에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부모가 있으셨다면은 그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해주었을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안전한 주거를 제공한다든가 교육을 위한 어떤 서포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